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이번 주에는 퀀텀 컴퓨팅, 리게티 컴퓨팅하고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해서 떠오르는 다크호스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퀀텀 컴퓨팅의 오버뷰에 대해서는 제 영상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빅테크들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그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최근 주식시장에서 좀 되게 유명한 기업들이기도 하죠. 리게티 컴퓨팅하고 아이온큐를 중심으로 그리고 다크호스들이 몇 군데 더 있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퀀텀 컴퓨팅 시장을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 이들의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린 표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초전도 큐비트 방식이 있고 이온 트랩 방식이 있고 광자 큐비트, 위상학적 큐비트, 실리콘 양자점 큐비트, 그리고 뭐 MV 센터 방식, 그리고 뭐 이제 요즘 중성 원자 컴퓨팅도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건 이 위에 두 개죠. 초전도 큐비트하고 이온 트랩 큐비트고요. 그 기술적인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 후에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초전도 큐비트로 유명한 게 IBM과 구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리게트 컴퓨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 트랩 방식으로 유명한 것이 아이온큐, 허니웰이 이제 컨티누움이 됐는데, 허니웰 컨티누움 얘네들이 있죠. 둘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아마 광자 큐비트하고 위상학적 큐비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게티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윌로우가 성공을 하면서 구글 때문에 주가가 엄청 뛴 회사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리게티 컴퓨팅이 하고 있는 초전도체 양자 컴퓨팅이 윌로우 방식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리게티 컴퓨팅은 리게티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2013년에 했는데, 원래 이제 IBM의 이제 그 과학자였죠. 예,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나와가지고 직접 회사를 설립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게티 컴퓨팅은 아주 강력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 자체 팹이 있어요. 팹1이라고 해서. 그래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고, 2017년에 19개 큐비트 시스템을 처음으로 발표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 시장에 본격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펜이라고 하는 시리즈 발표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엔카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엔카 1이 2022년에 84큐비트 구현했었고, 그 다음에 엔카 2, 3를 각각 2024년에 발표를 했는데, 엔카 1하고 똑같아요. 84큐비트인데 이 두 개는 오류를 계산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전도 양자 컴퓨팅의 최대 약점이 오류율이 생각보다 다른 방식보다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율이 높으면은 실제로 알고리즘에서 적용할 수 있는 큐비트 수가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구현한 물리적인 큐비트 수는 같아도 오류율이 증가하면은 실제 알고리즘적인 어떤 큐비트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카 2, 3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듈화 해가지고 확장 가능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스펜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아스펜 M이라고 해서 2022년에 40큐비트 2개짜리를 발표를 했고, 이걸 더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간다라고도 해요. 지금 2022년에 스펙으로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뭐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려져 있고, 사실은 지금 이제 CEO가 바뀌었어요. CEO가 체드 리게트가 나가고, 이제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체드 리게트가 사임할 때만 하더라도 진짜 폭락을 하던 시점이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다양한 협력 연구로도 유명한데, 특히 나사라든지 여기도 있습니다만, 옥스퍼드, 그리고 여기 MIT 이런 곳들, 여기 옥스퍼드 컴퓨팅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곳들하고 다양한 협력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도 유명하고요. 장점은 독자적인 설계 역량뿐만 아니라 제조 역량을 직접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직접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설계부터 생산까지 신속하게 개선과 반복을 하는 기업이어서, 실제 그 제품을 주문을 하면 이제 상당한 기업들이 직접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고,
지금 가장 최근에 잘 판매하고 있는 게 이 노베라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9 큐비트 9개짜리 연구용으로 초기 이제 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리게트 컴퓨팅이 지금 매출 내고 있는 회사고, 어떤 면에서는 연구용으로 이제 초전도 쪽이 그래도 좀 제일 빨리 발전했으니까 초전도 양자 컴퓨팅을 구현 개발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관계되어 있는,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주주가 굉장히 많다 그러죠. 아이온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 양자 컴퓨팅의 이제 초전도 컴퓨팅 방식하고 이온 트랩 방식이 양대 산맥이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이제 파이오니어로 이제 보통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고, 2015년에 크리스 몬로 교수와 김정상 교수님이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여기 크리스 몬로는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대학교, 김정상 교수님은 듀크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고, 물론 이제 교수님들이니까 지금 현재 그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죠. 2020년에 32큐비트짜리 프로토타입을 이온 트랩 방식으로 처음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이 아니고 2021년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온 트랩 방식은 초전도 방식에 비해서 결맞음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들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따로 설명을 더 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온 트랩 방식이 이온 트랩 방식이 이게 fully connected architecture, 그래서 이들 큐비트들이 한꺼번에 연결돼서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실효 가능한 어떤 그 논리적인 큐비트 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이온큐에서는 샵 AQ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이게 이제 알고리즘의 큐빗이란 개념인데,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큐비트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오류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실제 연산할 수 있는 논리적인 큐비트의 수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물리적 큐비트 숫자는 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이만큼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뭐 20몇 개, 36개 뭐 요 정도 개발을 했었던 종류들인데, 아이온큐 포르테라고 하는 거를 이제 2022년에 제품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이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와 게이트 수를 주문형으로 생산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죠. 뭐 3, 40개 정도 그 알고리즘의 큐비트 샵 AQ는 정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올해 64를 달성하는 템포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는다고 얘기를 해놨고, 그다음에 레게 형태로 확장 가능하게 이제 그 서버 컴퓨터처럼 만드는 타입을 2028년에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 이제 양자 트래블 해가지고 늘려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이온큐는 많은 사람들이 유망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하고 같이 연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요. 그 중에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엔비디아, 에어버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하고 제너럴 다이나믹스, 특히 국방이나 항공이나 자동차나 이런 그 물리적인 이런 종류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엮여져서 이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꽤 많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 밖에도 다크호스들은 꽤 많아요. 이제 광자 양자 컴퓨팅 방식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너두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레알리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처음 내놓게 됐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X 시리즈라고 해서 이 포토닉스 퀀텀 컴퓨팅을 클라우드에 이제 배치를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 쓸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토닉으로 만들게 되면 이게 일종의 반도체 공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고, 얘네들은 칩을 이제 뭐 그 일반적인 파운드리에서 반도체로 생산을 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쿨링을 하면서 이제 패키지로 늘려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뭐 제너두가 일단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곳으로 최근에 좀 부상하고 있는 곳이고, 또 한 군데 최근 들어가지고 제일 많이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회사 중에 싸이 퀀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광자 양자 컴퓨팅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데이터 센터 어프로치를 해요. 지금 호주의 브리스베인에 실제로 이제 지금 사이트를 짓고 있는데, 미국 국방부의 어떤 그 미래형 양자 컴퓨팅 사업에도 선정된 곳이기도 하고, 칩에서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이라고 해서 일종의 데이터 큰 서버, 그리고 이걸 쫙 연결해서 우리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야 양자 컴퓨팅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용화해서 진짜 많이 쓸 수 있는 숫자인 수십만 수백만 큐비트를 목표로 이제 그 거대한 어떤 시설을 짓습니다. 첫 번째 그 시설을 지금 호주에 있는 브리스베인에 짓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자 컴퓨팅 중에서 이제 광자를 이용한 곳이 두 군데가 좀 최근에 떠오르는 다크호스라면, 컨티눔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오래된 회사예요. 허니웨일이 옛날부터 양자 컴퓨팅 쪽을 좀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캠브리지 퀀텀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컨티눔이에요. 역시 이제 그 아이언큐와 마찬가지로 이온 트랙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도 56큐빗을 자기네들이 이제 만들었다 해서 H2라고 하는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H2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큐의 최신 버전보다 그 지원하는 큐비트 숫자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언큐가 올해 템포를 내놓게 되면 64큐빗을 이온 트랩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니까 조금 또 앞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아이언큐하고 컨티nuum하고 경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언급하고 싶은 데는 큐에라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기는 최근에 이제 네이처 논문에 나오고 이제 MIT 하버드 쪽에서 나온 팀인데, 중성 원자를 뉴럴 아톰이라 그러죠. 중성 원자를 이용한 큐비트를 이제 구현을 하는 곳이에요. 1180여 개에 달하는 원자를 포획하고 정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시연하면서 그 시연한 것들을 이제 논문 발표를 하게 됐고, 이 중성 원자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확장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좀 연구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비교적 새로운 방식들이죠. 광자 쪽이라든지 또는 중성 원자 방식, 그리고 뭐 최근에 인텔 같은 데서 또 다른 방식들 뭐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류들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진짜 뭔가 만들어져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초전도체 방식하고 이온 트랩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여튼 큐에라 같은 경우에도 아킬라라고 해서 256 큐빗을 이제 그 지원한다는 제품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사이퀀텀 같은 경우에 하이퍼스케일러처럼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꽤 인상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상입니다. 잠깐 보실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브리스베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헬륨 가스들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거는 냉각 시켜야 되거든요. 냉각 장치 저런 식으로 쫙 하고, 반도체 쌓고, 패키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캐비넷으로 넓히고, 데이터 센터 쫙 연결해가지고 거대한 규모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 보여드리는 것 같이 아직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해요. 어떻게 보면 하이퍼스케일러 그 딥러닝 쪽에, AI 쪽에 딥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처럼 서비스 자체는 빅테크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컴퓨팅 자원을 대는 것들, GPU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중에서 일부 회사들은 소개를 좀 드렸지만 현재까지는 어디가 뭐 앞서 나간다로 얘기하기 곤란하고, 빅테크도 직접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들도 이렇게 많이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옛날에 PC가 나올 때도 춘추전국 시대가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확실한 건 이런 경쟁이 있고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풀어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진다면 결국엔 그 산업은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뜨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뭐 10년, 20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걸릴 종류는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내에 조금씩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되게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